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뉴스 전망하는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에 본회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2개 상임위원장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칩거 죽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를 옮겨다니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주에 국회로 좀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들리는 메시지는 복귀는 하는데 18개 상임위원장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 지금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워낙 이제 불교계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저를 이제 다니시는데 저는 1차적으로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책임하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떤 자리를 비웠다는 것 자체. 본인이 사퇴한다 그랬으면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협상을 해서 이끌어내든지 그런 책임감을 보여줘야 될 텐데. 네. 물론 저는 지방에 내려간 거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즉 여당으로 하여금 뭔가 압박을 느끼는 거 있고 또 당내에서 이제 법사위도 못 가져왔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발을 무마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저는 다 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당이 지금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총선 승리했으니까 지난번에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야기했지만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원하는 데 해줘야죠. 그리고 결국 책임지라. 결국 이 정치라는 게 책임 정치지 않습니까? 예. 다 가져가서 한번 책임지고 해봐라. 더 이상 야당 핑계 대지 말고. 그러면서 본다면 오히려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야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하자. 그러는 게 지금의 의석 구조. 지금 모든 의석이 어떤 면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의석 구조에서는 저는 야당으로 최선의 어떤 것이 아닌가. 괜히 사실은 상임위원장 몇 개 가면요. 중진들만 좋습니다. 중진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 몇 개 있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 먼저 이 원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12대부터 온 이 법사위와 나름대로의 관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단호하게 그럼 자리 다 가져가라.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네. 그런 어떤 자세를 보여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방 내려가서 하면 지금 보십시오. 북한 문제 국내 주택 문제 지금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주호영 대표 오늘이라도 빨리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요.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 주 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는 할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18개 상임위를 다 여당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강공 모드로 나온 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이제 내년에 재보궐도 있고 앞으로 전국도 있고 다음에 이제 대선도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이 가져감으로써 의회에서의 어떤 책임론을 같이 연루시켜서 서로 공유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제 대통령 행정부라든가 의회까지 여권이 책임지게 관할하게 만들므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라든가 어떤 상황들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권에게 있다. 그래서 이후의 선거나 분위기에서 어쨌든 여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흐름들을 더 강화하게 만드는데 용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얘기들이 야당 주류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지방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의회를 내팽개친 것처럼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점은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것을 문제가 있었다. 자기가 무능한 협상을 했다고 하는 이제 당내 비판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마하는 이제 효과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국민들로서도 당장 어쨌든 약간 본인이 책임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까 국민적인 직접적인 1차적인 비난 이것들은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아마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18개 상임위를 모두 여당에게 넘기든 아니면 와서 중진들과 협의해서 몇 개 상임위를 야당이 챙기는 실리적인 행보를 하든 간에 가부간에 빨리 이제 의회로 돌아와서 이 엄중한 이 시기에 어쨌든 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18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정말 다 받을까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8개 다 해서 예. 잘하면 아. 뭐 됐죠. 예. 뭐 사실은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 18개 다 가져가서 모든 걸 다 해서 뭐 국민들 보기에 아 정치 잘한다라고 하면 박수를 보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 결국 그 책임은 오롯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보니까 대충 여당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18개를 일단 다 뽑아놓고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그 추경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다시 하면 다시 이제 원래 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퇴시키고 다시 야당을 하는 뭐 그런 안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죠. 솔직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 독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모든 걸 독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부담감을 뭔가 야당과 나누어 가져야 되거든요. 항상.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법사위를 무력하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뺏긴 상황에서 지금 뭐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러면 저는 원칙이 하나 있다 봅니다. 그럼 다음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다 가는 걸로 하자. 그 원칙만 세워놓으면 저는 뭐 야당 입장에는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국회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진다. 이렇게만 원칙을 잡아놓으면 저는 뭐 다음 선거 때 예를 들어 열심히 해서 야당이 그럼 저 다수 저 정당이 되면 그냥 다 가지는 걸로 하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오히려 지금 중점은 국민들요. 이 상임위원장 야당 몇 개 가지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해봤자 그 사람들만 좋아요. 근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야당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위 들어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만약 그 주장이 나중에 만약에 맞다고 된다면 국민들이 선택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책임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합의된 어떤 상식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은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 것,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용납하지 않는 어떤 또 나름대로 고려할 만한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국민적인 인식에선 자리 잡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이고 지금 법사위원장 이제 양보할 것을 아마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통합당이요? 아직도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여당에서 반납할 가능성은 좀 제로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이제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이제 대여 투쟁을 하게 될 경우에 국회가 어쨌든 파행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 국민적인 지지가 있게 되면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여당에서 지난번 5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절반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 동조하는 흐름이 국민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 지금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도드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이런 이제 파행 내지는 보이콧 이 전략이 국민적 호응을 얻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6월 안으로 좀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신속한 처리 좀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통합당이 계속해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건 그냥 단독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듯이 여당이 그냥 상임위원장 다 뽑는 거예요. 그거 다 심사하는 겁니다. 얘기까지. 그리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만약에 그 위원장 사퇴하고 주는 뭐 이런 안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글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대통령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여당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뭐 이 시간 내에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국회의 어떤 면에서 보면 독립성이나 견제 기능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가 있어요.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국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국회가 상당히 딜레마일 겁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국회가 그냥 알아서 바로 해주는 이런 국회가 돼버리면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좀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차 추경 하게 되면 올해 벌써 지금 적자만 지금 뭐 1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임위에서 많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야당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빨리 지금 뭐 워낙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주호영 원내대표 올라와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퇴할 거면 확실히 사퇴하고 아니면 들어가서 뭔가 협상을 하든지 또 국회를 정상화시키든지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존재 가치라든가 그런 그
임무에 대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 만약에 어떤 이제 법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야당이 이제 견제의 모습들을 보이고 또는 보이콧 어떤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이제 요구하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비상한 방법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지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이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경안이라는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이고 물론 재정 적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그 문제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런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또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국민적인 피해가 사실 지금 하루 이틀 뭐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번 사안의 특수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시사고 말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립니다. 이게 반부패 협의회가 민생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보도는 여기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을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두 사람이 같이 얼굴을 맞대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 간에 지금 한명수 전 총리 수사 관련해서 지금 충돌을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현정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서 2억 그 수수로 인해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네. 출소를 하셨죠. 근데 지금 최근에 불거진 게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제 돈을 줬다라는 고 한만호 씨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분이 이제 수감 생활할 때 같이 수감 동료였던 사람에게 내가 검찰에서 상당히 강압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최근에 두 분이 이런 사실이 있다고 진정서를 이제 대검과 이제 이쪽에다 제출해서 법무부 쪽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안을 놓고 진정서를 한 분 그 최모라는 분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이제 그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한모라는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중앙지검 조사를 못 받겠다. 대검에서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대검 감찰부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대검 감찰부는 이게 이제 개방직입니다. 근데 지금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외부 출신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동수 예. 부장인데 판사 출신인데 조국 전 장관한테 임명이 된 분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감찰이라는 것은 검사에 대한 감찰이거든요. 네. 그러면 검사에 대한 감찰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다른데 최대 5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도 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원래 2018년도에 문물검찰총장실에 뭘 만들었냐면 인권감찰관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대검 안에 있는 네. 거죠. 예. 대검 있고 또 각 중앙지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검사들한테 좀 수사에서 불이익을 받다, 좀 잘못 받았다 할 경우에 이거를 제소를 하면 인권감찰관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모해 위증이라는 혐의로 해서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검사에 일단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검 그 인권감찰관 쪽에다가 이제 수사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과연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식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왜 이걸 대검 감찰부에서 안 하고 왜 이걸 당신 측근인 이 사람이 있는 이쪽 인권감찰을 보냈냐라고 지난번에 그래 수사 지휘를 하겠다. 네. 즉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당시에 강정구 동구대 교수 사건 관련해서 구속 입장을 말고 불구속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결국 옷을 벗었던 그런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걸 행사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럼 대검 감찰부하고 양쪽에서 다 조사를 각각 하자. 라는 쪽으로 일단 타협안을 냈는데. 그러면 그 감찰부장이 해도 된다. 이런. 그렇죠. 감찰부에서 하는 거는 이 한모 씨라는 분은 중앙지검 못 받겠다는 분은 대검 감찰부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중앙지검에 넘긴 분은 중앙지검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타협안을 내는데 그걸 뭐 추미애 장관이 과연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참고인입니다. 이 분들이
참고인 수사를 놓고 지금 사실은 뭐 지휘권 발동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좀 이제 지금 국민들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반복되어서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 보는 게 상당히 이제 불편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일단은. 갈등이 돼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요? 그래도 여기 이제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는 어떤 정치적 성격의 분들이 계시고 또는 이제 추미애 장관 등 또는 여권을 좀 좋아하는 뭐 지지층들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 이제 이게 갈등이 있던 상황이긴 한데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반부패 협의회에 참가를 한다 했잖아요. 거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참가를 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참가하니까 사실은 싸우고 있는데 부하 직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한국적 정서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갈등 상황에 있다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이제 화합된 모양새를 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 전에 일단은 이제 내부에 약간 이제 뭐 휴전 같은 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말을 보면 아까 이제 대검 감찰부장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윤석열 총장은 그 말을 안 쓰고 대검 감찰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 예, 그러니까 감찰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다가 위증 뭐과 관련한 부분들 이제 의혹 사건들이 있었다. 거짓 증언을 종용하는 의혹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검찰 내부에 이제 수사와 관련한 사안인데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미 이제 10년 전에 이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개방형 임용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적 정서에 봤을 때도 검찰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외부 인사가 이런 사안들을 감찰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것을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 그다음에 그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과 사이가 안 좋다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외부에 이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사안들을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이해를 하고 네. 정치적으로 이것이 과도하게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저는 조정하는 지혜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기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이제 그때 김종민 검찰총장이 네. 사표를 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 하고 있는 것은 뭐 윤석열 총장은 계속 이제 자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사실은 보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최근 이렇게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진작에 아마 뭐 사표를 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불과 1년 전에 윤석열 총장이 임명됐잖아요. 그때 인기 좋았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총장님이라 그러고 대통령이 그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 청와대든 여당이든 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어떤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지금 적폐 수사를 총괄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쳤습니까? 근데 지금 1년 안 돼서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만둬라. 그리고 당신은 뭐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들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근거를 좀 묻고 싶어요. 이분이 조국 전 장관 수사했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엄격하게 문제가 있고 뭔가 월권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결단하셔야죠.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 생기니까 그만두라. 뭐 하니까 그만두라. 왜 우리 편 수사하느냐. 저 이런 식으로 자꾸 검찰총장 흔들어대는 게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왜 임기를 보장했겠습니까? 그만큼 검찰의 국가형별권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2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그런 어떤 검찰총장을 이런 방식으로 여권이 흔든다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국민들이 또 다른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 그 사람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저는 이 부분은 오늘 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저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뭐
장관, 여당의 지도부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그러면 명백하게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를 좀 저는 대고 이 근거를 대고 그렇다면 그럼 해임을 하든지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 아닌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은 좀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남북학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을 했습니다. 후임 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윤희숙 대장부터. 예. 어쨌든 이 후임 통일부 장관 인선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북한에 주는 어떤 시그널인 측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제 어떤 비중 있는 인물, 어떤 네. 이러한 인물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신뢰의 표시를 이제 보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통일부가 좀 주도적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감으로써 대북 사업들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어떤 지금 얽힌 이 문제를 좀 풀어내거나 또는 이제 이거 악화된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대통령으로 옮기는 걸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주요하게 386 정치인들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저는 뭐 이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보다는 정치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누가 근데 저는 뭐 여당 의원들이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남북 관계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정권 임기 내에는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뭐 여당 내에서 이야기는 자 돌파 한번 해봐라. 네. 돌파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뜻에 어떤 면에서 반해서 뭔가 독자적으로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걸 예.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고 정말 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박지원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실제로 이 장관을 한다면 예. 실제로 뭐 북한에서도 이 김정일 위원장하고도 뭐 가깝게 했었고 남북 관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박지원 전 장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해서 뭔가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뭔가 이 상황 때문에 뚫어야 된다. 네.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과의 갈등은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북한의 저 반발을 조금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 좀 북한 아는 분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유력 인사들 386, 뭐 586 이분들과는 좀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렇죠. 세대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막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예.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김현철 장관이 1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제재라는 것들이 이거 우리가 어쩌면 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 추천해 주신 추천이라고 하긴 좀 뭐하구나.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또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부서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7님. 직장 동료 싫다고 회사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5327님은 국회의원은 월급 타기 쉽네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불타는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디 일하십시오. 4816님 법사위 안 준다고 모든 상임이 포기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시사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